드디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상호관세 협정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숫자와 15하고 3,500 요게 이제 눈에 띄는데요. 예. 네, 상호관세 15%고 투자액은 3,500억 달러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일단은 요거 총평부터 좀 먼저 들어볼게요. 예, 우선 예. 오늘부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상호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자,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참담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자유무역 질서,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로부터 이어지는 세계가 함께 잘 살아보자는 그런 시대가 완전히 종말을 구했습니다. 아, 예. 이제는 힘 있는 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약육 강식의 국제 경제 질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예. 과정에서 정말 우리의 협상은 정말 선방했다. 아, 예. 그러니까 워낙 엄청나게 폭탄을 쏟아내는데 그래서 최악은 면하는 나름대로 슬기로운 협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협상을 잘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가 예.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굉장한 큰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예. 지금부터 아주 큰 시련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예. 아, 그러면 소장님, 예. 자유무역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앞으로 영원히는 돌아오지 않을 아니지만 것이다. 지금은 끝났습니다. 일단은 끝났다. 최소한 트럼프 집권 4년간은 끝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네. 뭡니까? 15를 지켜서 예. 그런 건가요? 예, 믿고 의지하던 부자 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예. 그 친구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밑도 끝도 없이 25개를 내놔. 이유는 묻지 마. 예. 내놔 이랬습니다. 예. 그런데 힘이 약한 우리 입장에서는 25개를 다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예. 어르고 달래고 해서 15개만 주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고했던 관세 폭탄은 25%였는데 예. 요거를 15로 막았으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율 얼마였느냐? 0. 제로였습니다. 예. 한미 FTA.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0에서 15로. 그렇습니다. 25라는 것은 트럼프가 협박했던 수준이지 한 번도 실행된 관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0에서 15로 껑충 뛴다. 예. 자, 그리고 옆에 다른 나라하고 한 것도 보니까 우리가 가장 잘한 그룹에 속하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 협상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역 구조, 산업 구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무역의 의존도가 높고 그중에서 미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높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예. 그 상당히 현극의 길이 예상된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최악의 트럼프를 만나서 기대보다는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 그러면 협상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네. 물론 모든 협상이라는 게 기대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100% 만족한 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 아쉬운데 여기서 조금만 더 했으면이라는 거 없으세요? 그리고 우선 가장 아쉬운 대목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예, 우리가 지금 대미 수출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자동차 관세율을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오늘부터 15%인데요. 맞아요. 예. 원래는 제로였다고요. 예. 제로가 15% 됐는데 이게 일본이나 유럽도 같이 15%입니다. 예.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원래 제로였는데 15%가 맞아요. 되는 거고 예. 일본은 유럽 둘 다 2.5%인데 15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누려왔던 페이버가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예. 오히려 손해. 그러니까 2.5% 정도를 가격이 일본이나 유럽에만 비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걸 마지막까지 우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 대목을 최대한 막판까지 협상을 했는데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됐고 예. 하고 무조건 윽박지르는 바람에 전체 합의를 위해서 이 분야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가 없었다. 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예. 당장 이제 현대기아차는 일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인 일본의 토요타하고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더 불리해진 거죠. 브랜드하고 이미지하고 품질로 승부할 기술 이런 거로 승부할 수밖에 없을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자동차 산업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예. 현대차, 기아차, 바이든 시대 때 예. 이 이른바 IRA법에 의해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면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 준다 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네요. 그것은 공식 발효가 9월 30일부터 완전히 없어집니다. 근데 예. 우리는 그 돈 받겠다고 해서 미국에 엄청난 공장 지어놨거든요. 그렇죠. 그거 혜택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 그것이 1차적인 타격이고요. 예.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안 미국의 줬어요? 공장? 일본의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속도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쪽은. 아, 그렇죠. 일본은.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게 타격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 가격이 종전보다는 우리 가격이 2.5%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맞아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러나 최근에 이제 한국의 자동차가 예. 그동안에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일본 제품보다도 좀 잘 팔렸다 이랬지만 요즘은 우리 경쟁력 또 맞아요. 그 기술력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뭐 2.5%좀 억울하고 정말 예.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한번 붙어볼 수는 있다. 아하. 그런데 저는 더 큰 충격이요. 예. 철강입니다. 철강. 철강이요. 예. 예. 자, 철강은 관세가 어떻게 됐죠, 이번에? 논의 안 됐죠.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무려 50%입니다. 예. 우리가 철강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철강 관세 또한 한미 FTA에서 절하였던 것이 50%가 됐는데 예. 자동차 만드는데 그 철강이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강이 포함된 부분에는 자동차 관세만 때리는 게 아니라 철강 관세도 또 따로 때려요. 그러면 자동차 팔 때도 철강 관세까지 포함 더 추가로 붙는다 그런 말씀이세요? 철강 들어간 철강 부품 부분에 들어갔으면 철강 관세를 따로 받습니다. 예. 오. 예. 물론 자동차가 철만으로 만드는 물론 게 그렇죠. 아니니까 예. 철 아닌 다른 거로 하면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예. 일본은 최근에 US 스틸이라는 미국 제철소를 인수했습니다. 맞아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 반대를 뚫고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서 만드는 제철 쓰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지금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우리 현대차도 현대 제철을 루이지애나에 짓기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공장을 옮기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이런 일환인데 그게 그 공장을 완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동차는 어제도 자동차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현대차 주가 떨어졌죠. 네, 자동차는 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얘기 좀 해볼게요. 저 소장님 이번에 이 한미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기분이 좋아하면서 협상이 그래도 잘 타결됐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 여기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가 요건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만 좋은 거예요? 아니 일단 1,500달러를 미국에 집중 투자한다는데 그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해올 겁니까? 지금 한국도 투자가 다급한데 일단 1,500억이라는 돈이 미국의 조선 산업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스가 프레 이거에 위해서 1,500억이 나간다는 그 자체는 우리 경제에 큰 출혈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 투자 안 하고 그거를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조선소에다 갖다 부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 일고가 4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1,500억 포함해가지고 3,500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의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 조선 투자도 물론입니다. 생기는 이익의 90%는 미국이 먹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우리나라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해석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던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 말이 맞다고 보는데요. 재투자를 한다는 게 그러면 미국에 재투자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국내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나라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계 회사들은 잘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조선에 1,500억이라는 자금을 부담하는 그 과정에서 정부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미국이 배를 제대로 못 만듭니다. 배의 경쟁력이 지금 완전히 거의 폭망한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군함이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 미국이 그 배를 아무한테나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제대로 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예.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중국에 맡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 차에 우리가 1,500억이라는 돈을 출혈을 해서 미국에 갔을 경우에 예. 앞으로 미국에 배 신형 건조할 수요가 많을 테니까 그것을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먹을 수가 있다. 야, 예. 그러면 그 투자의 효과가 그 돈을 한국으로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아하. 일단은 조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면은 분명히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예. 자기 나라 조선을 지금 개발하는 것이 아주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조선이 거의 전 세계 점유율이 1%가 안 돼요. 조선 제조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 돈 만들어서 메이크 아메리카 시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해주겠다니까 마스가 해주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나 여기는 대차대조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돈 예. 들어가는 거와 아하. 그다음에 미국의 물건을 수주해서 예. 거기서 얻는 돈 예. 이런 희비가 좀 도착할 것으로 보니까 이 대목을 앞으로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비용은 최대한 예. 적게 하면서 돈을 많이 끌어내는 이런 전략의 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돈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떤 형태로 투자하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고 어디에 투자할 건지 하고는 구체적인 건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하. 돈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 우리가 부담하는 건 확실합니다. 한국에서 나온 건 맞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예.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를 트럼프가 결정한다고 예. 협정문에 나와 있어요. 2천억 달러는 그렇고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에 쓰는 거고. 조선에 쓰는데 조선에서 어떻게 쓰느냐. 아, 그 대목에 예. 1,500을 조선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조선도 예. 인력 양성하는 것도 있고 배 사는 것도 있고 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트럼프가 결정한다. 예. 이런 지금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저 빅3 조선 3사 하나오션하고 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호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반도체 이거 사실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네. 2주 안에 추가로 관세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거 중국이나 또 우리의 라이벌 대만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돼야지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우리 수출 자동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의약품과 반도체인데 예. 이것은 국가별 상호 관세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바로 품목별 관세라고 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조만간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겁니다. 예. 관세를 때리는데 이번에 무역 협상에서는 그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나왔을 때 한국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했다. 예. 그런데 미국에서 그걸 해주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고 품목별 관세는 기본적으로 국가별 차이가 없이 때리는 게 원칙입니다. 예. 따라서 관세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의약품 관세 폭탄 제2의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 논의하는 건가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짓는 건가요? 2주 후에 있을? 트럼프가 예. 그 의약품과 이 반도체 관세를 언제 때리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 품목별 관세는 국가별로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때리고 일방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예. 야, 우리는 이거 반도체 동맹 아니냐 아. 하고 빼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예. 또 거기서 얼마나 받아오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그것이 협상이 의무도 아니고 협상이 예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농수산물 농축산물이요, 소장님. 네. 그거는 지켰는데 우리나라 정부 발표는 쌀하고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이 얘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글 올린 거 보면은 완전히 수입, 전면 수입 뭐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약간 말이 다른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완전히 다른데요. 예. 내용을 뜯어보면 예.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면 개방은 없다. 개방, 수입,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방점을 두고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 보면 한국은 미국 농산물을 전면 수입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의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감을 갖고 뭐 대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한미 FTA 협상을 맺을 당시에 예. 우리 농산물 거의 98% 이상 이미 아하. 전면 수입 개방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요했던 것이 쇠고기 30개월 이상짜리, 예. 그다음에 쌀 두 가지인데 이 대목은 이미 우리도 쌀도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알겠습니다. 쇠고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트럼프는 수용으로 받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 대목은 막았다 이렇게 예. 서로 해석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한미 정상회담 2주에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요거 하나는 좀 해왔으면 좋겠다. 요 무역과 관련해서 뭐 있을까요? 이제 완전히 그 국제 경제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예. 종전처럼 관세 몇 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로 그 약육 강식의 시대인데 여기서 서로가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힘을 합쳤을 때 어떻게 시너지가 나느냐. 예. 그래서 한국 경제 새로운 동맹 체제를 맺는 좀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